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ND 필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ND 필터는 말 그대로 광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스탑에 대한 그런 개념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조명을 써서 찍는 그런 조명비를 좀 따져야 되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ND 필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스탑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25분의 1초에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적정 노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ND16 필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ND16이라는 필터가 4스탑을 내리거든요. 밝기를. 그렇기 때문에 125분의 1초에서 한 스탑을 내리게 되면 얼마죠? 60분의 1초. 그리고 60분의 1초에서 한 스탑 내리게 되면 30분의 1초. 그리고 30분의 1초에서 한 스탑 내리게 되면 16분의 1초. 16분의 1초에서 한 스탑 내리게 되면 8분의 1초가 되죠. 그죠? 그래서 ND16을 장착을 해버리게 되면 8분의 1초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D16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스탑, 그 다음에 ND32라는 것도 있거든요. 32 같은 경우는 5스탑, 그리고 ND64는 6스탑입니다. 그래서 ND 뒤에 붙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량을 계속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어두운 필터들이 있어요. ND500이라는 것도 있고 ND1000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ND500 같은 경우는 9단계를 줄여줍니다. 이거는. 그리고 ND1000 같은 경우는 10단계를 줄여줘요. 밝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나게 어둡게 사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500부터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대낮에 쓰는 겁니다. 야간에나 뭐 그런 데는 쓸 수 없고요. 대낮에 사실상 쓰는 그런 ND 필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냐면, ND 필터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ND 필터 왜 써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장노출을 찍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여쭤보죠. 장노출로 그러면 왜 찍습니까? 여쭤보게 되면 거기서 조금 생각을 하고 대답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노출을 쓰는 이유가 일단 뭐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궤적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표현이죠. 그 표현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와 렌즈만 들고 찍을 수 있는 사진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러면서 내가 찍을 수 있는 표현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그만큼 내가 사진을 보고 내가 그리고 창의적인 사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D500, ND1000 이런 필터들 같은 경우는 대낮에 쓰는 그런 필터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일출 포인트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경주 문무대왕릉이라는 건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일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후에 갔어요. 아무래도 일출이라는 게 동해 바다 쪽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해가 떠오르죠. 그래서 오후에 가야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파란 하늘과 함께 파도, 그것을 좀 잔잔하게 표현해서 찍으면 왠지 섬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실제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이 현재 보고 계시는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ND500을 가지고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폭포죠.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사진. 많은 분들이 이제 폭포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때 ND16, ND32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리개 좀 많이 조여주면은.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둡게 좀 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좀 흐린 날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적정 노출로 찍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진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 자체가 조금 무거운 느낌으로 가겠어 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밝기를 좀 내려서 찍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둡게 일부러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ND 400을 장착을 해가지고 실제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천에 있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요것도 ND400을 썼어요. ND400을 썼는데, 근데 ND16을 가지고 제가 찍어봤었거든요. 찍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느낌이 와닿는 그런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D400을 장착하고 30초 장노출로 그냥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파도 사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바다 사진 보셨겠지만 ND500부터 이렇게 1000 요로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NDP 값을 가진 필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잔잔함과 동시에 정돈된 느낌으로, 차분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파도가 확 힘있게 좀 넘어오는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을 좀 찍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필터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ND32, ND64 이런 필터를 쓰는 게 더 이득입니다. 차라리 조리개를 좀 조이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셔터 스피드가 대략 한 2분의 1초, 4분의 1초,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쯤의 셔터 스피드가 일반적인 파도 사진을 찍기에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좀 힘있게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장면을 많이 찍는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조금 ND 값이 낮은 그런 필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오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진을 찍을 건데 이것도 찍고 싶고 저것도 찍고 싶어요. 그런데 다살련이 부담이 좀 된다. 그래서 가변 ND 필터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변 ND 필터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안 드는 이유가 그거는 사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동영상용이죠. 그래서 이 필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레어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해상력 저하도 유발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되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카메라와 렌즈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이건 사실 그 투자하는 금액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풀로 이게 책정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데 의외로 이게 필터 쪽에는 투자하는 게 인색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필터에 대한 부분을 좀 인색하게 가져가기보다는요. 그런 거죠. 내가 투자한 만큼 필터의 성능도 따라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은 필터를 그래도 웬만큼 성능 이상이 되는 필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또 ND 필터를 쓰는 게 이렇게 풍경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일반적인 인물 사진에서는 안 쓰고요. 태양광이 떠 있는 상황에서 조명을 써서 찍을 때 ND 필터를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이제 ND32, ND16 한 요쯤 쓰거든요, 대부분. 근데 왜 이쯤 쓰냐면은 이제 조리개 2.8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2.8 기준으로 대략 주광에 찍는다고 해도 2000분의 1초 정도면 나오거든요. 2000분의 1초에서 한 스탑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스탑이면 500분의 1초, 그 다음에 한 스탑이면 250분의 1초, 3스탑이면 250분의 1초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서 한 스탑이면 12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4스탑 정도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명은 동조 속도라는 게 있어요. X 동조 속도죠. 그래서 그 카메라에 맞는 X 동조 값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전문가용이라고 하면 250분의 1초고요. 그리고 좀 엔트리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알파7C처럼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긴 한데 X 동조에는 조금 인색하게 들어갔어요. 저게 160분의 1초거든요. 셔터 스피드 값을 X 동조 값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의 ND 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ISO 감도 50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50까지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입을 좀 어느 정도 봐야 되겠죠. 완벽하게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좋은 걸 쓰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쓰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면은 겐코 리얼 프로, 하나는 이제 호약 겁니다. 저는 이제 회사 종류를 요걸 쓴다는 거고 요즘에서 또 다양한 ND 값을 가진 필터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필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거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이런 필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필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예전에 오프라인 강좌,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오프라인 강좌를 한창 갈 때 그때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는 사진과 그 다음에 HDR 병합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라이트룸에서 로우로 병합을 하는 거랑 어떤 것이 더 좋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필터를 쓴 게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일단 원본 데이터에서 얻는 정보가 달라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렌즈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사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은 렌즈도 좋고 그리고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렌즈에 필터를 써서 찍게 되면은 제일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 있죠. 아니면은 저처럼 굳이 그 정도까지 갈 필요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저는 인물 사진용 렌즈는 라인업이 구성이 다 돼 있고 일로 할 때 찍는 사진은, 그리고 이제 광각 줌 렌즈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1635 GM 2.8 GM 렌즈를 쓰면은 좋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는 1635 F 4.0 사이즈 렌즈를 씁니다. 지금 사이즈 렌즈를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ND 필터를 장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거죠. 비싸지만 ND 필터를 안 쓰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렌즈를 쓰고 ND 필터를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죠. 필터를 써서 찍어야 되는 사진도 있고 분명 빠른 shoot이 필요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왜 구분을 하냐면요. 창의력에 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ND 필터를 쓰는 습관을 안 들이게 되면 그런 창의력 자체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게 되고 항상 빠른 셔터 스피드로만 찍어야 되는 한계점이 생기게 되고 사진이 이제 그러게 되면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ND 필터 자체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토그래퍼에게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취미로 찍는 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전부 포토그래퍼고 사진 작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포토그래퍼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액세서리가 ND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한정시키지를 않아요. 아까 전에 대왕암 같은 거 보셨죠? 항상 거기서 일출만 찍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위에 가서 이렇게 장노출로 찍어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번씩 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을 때 사람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궤적 같은 거 있죠. 아니면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들 찍을 때도 ND 필터 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창의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ND 필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쓰든 안 쓰든 ND 필터는 하나 구입해 두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없어서 안 쓸 뿐이지 있으면 무조건 쓰거든요, ND 필터는. 그리고 있으면 쓰든 안 쓰든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사람이. 그리고 삼각대도 그러다 보면 같이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데 내 사진은 뭔가 다른 사진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